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손발이 저리면 치매에 잘 걸릴까?입니다. 답은요, 네, 맞습니다. 손발이 저리는 경우에 치매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손발 저림이 다 그런 거는 아니죠.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이제 손발이 이렇게 저릴 때가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면 저희가 보통 아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젊은 청소년이나 아이들 또 아가씨들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아니고 혈압, 당뇨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지혈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혈액순환이 안 될까?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손발이 차고 저리는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긴장할 때 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밤잠 안 자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같은 그런 음료수, 커피 같은 음료를 많이 마셨을 때는 자율신경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나이가 어린데도 손발이 차고 저린 그런 이제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속 방치를 하면 정신을 잃고 좀 쓰러진다든지 이제 어지러운 증상도 잘 생기고 하니까 초기에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손발 저림이 많이 오는 분들이 이제 갱년기 여자분들이죠. 갱년기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손도 막 이렇게 저리고 발도 저리고 그다음 온몸이 화끈화끈거리는 이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이 이제 오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요. 이 증상도 심해지면 여성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렇게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손발 저림이 심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치매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병은요, 그 혈관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혈관에 염증을 잘 일으키는 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당뇨에 걸리면 이렇게 작은 혈관들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작은 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끝, 발끝에 있는 감각신경 세포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게 되거나 심하게 앓게 되면 손끝, 발끝이 좀 저리기도 하고 발이 얼얼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추운 데 나갔을 때 이렇게 발이 조금 아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 신경전도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더 심해지지 않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전도 검사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제 손끝 발끝에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면서 신경을 찾아내는 그런 검사입니다. 혹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고 놔두면 나중에 이 신경이 다 망가져서 회복하기가 어렵고 염증도 더 심해지니까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손발 저림 중에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할 땐 잘 모르는데요. 밤에 이제 자려고 함께 손이 이렇게 화끈거리고 이제 저려서 손을 이렇게 탁탁탁 털면 이게 증상이 이제 좋아집니다. 아침이 되면 조금 더 저리고 일할 땐 모르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겪는 분들이 손을 많이 쓰는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을 많이 쓰는 그런 남자분들도 많이 걸리는데 손목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얇은 인대 같은 게 있습니다. 보호하는 그런 끈 같은 그런 인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눌리면서 이 신경이 자극되니까 이제 저릿저릿하게 이제 손목 이렇게 손저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가진단법을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은 거꾸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손목이 이렇게 눌리죠. 90도로 이렇게 눌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손이 저린데 이렇게 거꾸로 기도를 해봤더니 손끝이 더 저린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신경전도 검사하고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가능하고요. 또는 이 손목에 신경 주사 치료를 해도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면 요 손목의 그 인대 눌린 부분을 뜯어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발 저림 중에 위험한 손발 저림이 있는데 뇌경색을 예고하는 손발 저림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 한쪽 손과 한쪽 다리에 손발 저림이 온다. 이것은 뇌경색을 암시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뇌경색은 항상 한쪽 팔다리에 오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괜찮았는데 조금 저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손끝, 발끝이 얼얼하고 좀 뭔가 감각이 어둔해진다면 뇌경색이 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영상 촬영을 하고 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손발 저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 비타민 B12라는 걸 이제 들어보셨죠?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절제를 하면은요, 우리 몸의 비타민 B12를 이렇게 흡수하게 하는 그런 그 인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비타민 B12가 섭취가 안 되니까 이 비타민 B12에 의한 치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라고 하는 거는 이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수초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인데 얘가 없어지니까 신경세포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감각을 잘 못 느끼고 저릿저릿하게 이렇게 느껴진다든지 또는 걸을 때 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뇌세포를 싸고 있는 그런 수초들도 다 벗겨지게 되면서 기억장애라든지 언어장애, 그 다음에 판단장애, 행동장애 이런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암 수술한 환자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흡수 장애에 의한 또는 악성 빈혈일 때도 이 비타민 B12 결핍에 의해서도 치매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발 저림이 있을 때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치료를 해야 더 큰 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